이번에는 야당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관리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위원장, 인사님께 임명한 2022 정홍원 총리님을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을 모실 때 제가 전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다소간의 차이점도 존재하지만은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가 벼랑을 향해서 달리는 마차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 국가를 만드는 데는 오로지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야권의 대선 정국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정홍원 전 총리는요, 지난 2012년에는 한나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고요. 2013년에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또 거쳤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선관위에는요, 현직 당 사무처 지휘부가 전원 참여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부위원장이고요. 성일종 의원이 전략기획부 총장, 그리고 홍보본부장에는 김은혜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정홍원 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 전권을 부여하겠다 밝혔고, 정홍원 위원장은 공정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의 경우는 이 당 내에서 공정성 논란이 살짝 일기도 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권을 위임하고 정 위원장이 이 공정을 강조하면 글쎄요, 당내 공정 논란이 이제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죠. 전에 서병수 경선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는 거에 참을 수 없다고 경선준비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선관위원장 안 맡는다고 했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실제로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건 각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도 경선 룰이 나오면 이것도 불공정하다고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문제 제기하는 캠프가 있나요? 지금은 없죠. 예, 없다라는 건 일단 정홍원 전 총리에게 선관위원장의 그 임명을 하고 정권을 수여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캠프에서는 불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들 만족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제 세부 경선 룰로 가면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때 또 한 번 어떻게 그 갈등이 표출되느냐,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뭐 대표적으로 역선택 조항 같은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결국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공정하다라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분수령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앞서서 삿바 싸움이라고 하죠. 네. 각 캠프 간의 이 신경전과 삿바 싸움은 아직 진짜 시작을 안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예민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당 선관위가 출범하자마자 당 내에서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경선 규칙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벌써부터 주자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여론이 반영된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의 어떤 A 후보를 지지했다. 근데 그분은 결국 본선에서는 그분을 안 찍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선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1000샘플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론조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끼리 만족하는 후보를 뽑아서 과연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자,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이 상대 진영, 여당, 여권에서 지지하는 야권의 주자를 뽑지 못하도록 이 조절을 한다는 건데 그게 각 캠프마다 유불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근거가 명확한 것 같지 않고요. 아, 그래요? 저것이 누구한테 유리할지 만약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뚜껑을 까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일단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이제 경선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그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한 지역이다, 구다, 그러면 좀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역선택이 일어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문제는 이제 홍준표, 유승민 네. 이 사람들에게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투표를 해서 네.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하게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게 네. 초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유승민 후보도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무섭지는 않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와 유승민이란 정치적 훈련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네. 네.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검사 생활만 한 사람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세 사람 봤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누가 더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윤석열은 아니거든요. 네. 정치적 훈련된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네. 말이라든가 실수 안 하고 대중 감각이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역선택이라는 것이 네. 과연 누구한테가 유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굉장히 미미하다. 네. 효과도. 일단 뭐 유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성훈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후보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여야 후보를 다 모아놓고 누굴 제일 지지하세요가 아니라 누구를 제일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야권 후보만 쭉 몰아놓고 여를 지지하던 야를 지지하는 어떤 분이든 지지하라고 하면 이제 성향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자, 네. 민주당 지지자 아니면 무당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특정 후보를 많이 찍는다. 이제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소위 말해서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그렇게 나오면 이분들은 민주당 혹은 정의당 지지자인데 이쪽으로 표가 많이 가네? 그럼 그게 이제 상대방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보수층에서만 좋아한다는 표가 나오는 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면 양쪽 다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뭐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게 옳다 그러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캠프 간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 정말 1% 0.1% 가지고도 그렇죠. 이게 결정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첫 번째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 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가 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각 캠프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 알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소식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RN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가상 양자 대결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37.1% 그리고 이 전주 33.5%에서 3.6%가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윤석열 후보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요. 35.1%에서 40.4%로 윤 전 총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최근에는 그 전보다 많이 언론에 비춰지거나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지율이 올랐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합니다. 얼굴을 안 내밀수록 지지율이 오른 건가?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찬성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가서 말만 하면 뭔가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 때 이후에 네네. 그 후에는 윤석열 후보가 특별하게 말실수는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 네. 저 지지율이 낮았다가 이 여론조사상으로 올라간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가 돼 있었다가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죠. 해소가 됐죠.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 행보를 줄이니까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타당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